오늘은 중국의 백주보다 중국의 술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주선이라는 말이 있죠. 술꾼한테 붙일 수 있는 최상급의 존칭어, 술의 신선, 주선이겠죠. 흔히 이 말은 위대한 시인 이백, 즉 이태백한테 붙이던 별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주선은 우선 술을 좋아하고 잘 마시고 많이 마시고 또 취해서 흥이 높고 그리고 나아가서 술과 관련된 창조적 행위가 빼어나야 된다라는 그 점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이백을 당할 리가 없을 듯 싶습니다. 흔히 중국의 예주가들은 당나라 시기에 10명의 주선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그것을 당시기 주선 10걸이라고 합니다. 걸출한 10명의 주선들이다, 이 이야기겠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당나라 시기냐? 중국 역사상 문화에 가장 번성했던 초창기 시기가 바로 당대였습니다. 그 당나라 중에서도 당현종 시기까지를 성당시기라 그럽니다. 가장 번성했던 당대다 이겁니다. 문화로 그리고 사회적 풍족도에 있어 가지고 이렇다 보니까 자연 예술의 분야도 가장 번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빼어난 시인들이 그 당송 시기에 그렇게 무대기로 배출됐던 것입니다. 중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낭만적인 분위기가 풍성했던 시기, 그것을 우리는 당나라 중에서도 앞시대 전당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두보요 이백입니다. 사회가 평안하고 먹을 것이 넉넉한 시대라야 술도 제대로 마시고 흥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당대 시기의 천하 술꾼들을 따로 묶어서 주선 10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시인 이백이 당연히 탑 자리에 올라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의 인물들을 그냥 추려볼까요? 이 중에는 우리나라 쪽에도 잘 알려진 인물들도 있고 또 생소한 인물도 있습니다. 맨 윗자리부터 소개하면 재미없을 듯 하니까 10위부터 이야기를 하죠. 10번째 자리에 두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두목. 백주만의 아들은 행화촌 분주를 잘 아시죠? 그 분주 앞에 항상 관용어처럼 행화촌이라는 이름이 붙는 까닭,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청명시절 먼 길 떠나온 나그네가 고향의 산소에도 못 가고 그 우울한 심정을 달랠 길 없어 술이나 한잔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길 가는 목동아이한테 근처에 술집이 없느냐 했더니 이 녀석 대꾸는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저 멀리 산 밑에 살구나무꽃 우거진 마을을 가리키더라 하는 그 멋진 시 때문입니다. 그 시에 나오는 행화촌, 즉 살구꽃 마을, 그게 바로 행화촌인데 이 청명이라는 이 시 때문에 행화촌이라는 이름이 생겨났고 분주 회사에서는 그때 시인 두목이 지내간 곳이 바로 여기다라고 해서 자기네 분주라는 술에다가 꼭 행화촌이라는 로맨틱한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 시인 두목이 10번째 자리에 앉아 있고 9번째는 두보를 앉혀놨어요. 사실 두보도 술을 좋아하고 자주 마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취해서 무슨 일을 벌였다든가 하는 그런 술에 얽힌 일화는 거의 없어요. 그만큼 절제해서 마셨던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보의 문학 작품들 중에서 가장 술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작품을 골라라고 하면은 엄중팔성가를 꼽을 것입니다. 두보 자기 당대 시절에 가장 호기롭게 술을 잘 마시고 재밌는 이야기를 남긴 인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로 읊었던 것이 바로 엄중팔성가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왕건이라는 인물을 앉혀놨어요. 왕건, 고려의 왕건하고 이름 같습니다. 미천한 출신의 시인이었어요. 평생을 술로 살았다라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일곱 번째 자리는 왕한이라는 시인이 차지했습니다. 그가 공직에 있는 동안에 단 하루도 그의 옆에서 술동이가 떨어진 적이 없었다 그럽니다. 공무를 보면서도 항상 술을 마시면서 일을 봤다고 하니까 철저한 예주가였던 모양입니다. 그 왕한이 주선 10걸 중에서 랭킹 7위입니다. 6위는 하지장이라는 시인입니다. 하지장, 200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항상 옆에 따라붙는 이름이 곧 하지장입니다. 200이 처음 시골서 장안에 올라와서 만났던 문사가 바로 하지장이었습니다. 하지장이 200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또 그의 작품들을 훑어보고는 그 자리에서 탄식처럼 외치죠. 당신이야말로 진짜 적선인이다. 적선인, 하늘의 신선이 지상에 귀향을 온 것 같은 그런 인물을 적선이라 그랬습니다. 200을 가리켜서 당신은 신선인데 여기 귀향 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극찬을 했던 인물이 바로 하지장입니다. 하지장 또한 시도 잘 썼고 술을 200 못지않게 좋아했던 인물입니다. 아까 말한 두보의 엄중팔성가에도 이 하지장에 대한 소개 시가 나옵니다. 하지장은 술에 취해 말에 오르면 흔들흔들 배를 탄 듯이 하였고 취해서 아물아물 침침한 눈을 가졌는데 우물 바닥에 드러누워도 그 자리에서 잠들 것만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술을 가까이 했던 하지장이 6위, 5위는 피일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쪽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죠. 당나라 말기 시대 때 인물입니다. 황소의 난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당나라에 유학 갔던 최치원이가 황소의 난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를 토벌해야 된다. 황소를 꾸짖는 경문을 쓰죠. 그 명문으로 최치원이 당나라에 크게 명성을 떨쳤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런 교육을 받을 적에는 무조건 황소가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황소는 단순한 반란군의 대장은 아니다 이 뜻입니다. 당나라 말기 정치가 문란하고 그 덕에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혼란한 시기에 참다 못한 농민들이 여기저기서 봉기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황소였습니다. 죽지 못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인물. 이 피일휴는 그 황소를 응원하고 칭찬했던 시인이었습니다. 스스로 최치원과 반대되게 황소를 응원하는 경문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이 황소가 권력을 잡았을 적에는 한림학사가 되어서 그의 정사를 돕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황소가 전쟁에서 패퇴했을 적에는 피일휴도 총적을 감춰버렸습니다. 피일휴 또한 그 혼란한 시기에도 술을 놓치지 않았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5위 자리에 앉았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백낙천, 백거이가 4위 자리를 차지합니다. 백거이한테는 술에 관한 시들이 참 많죠. 아름다운 시들이 여럿 있습니다. 당현종과 양귀비의 그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장한가라는 긴 시가 그렇게 유명하고 그럽니다. 3위가 누구냐면 바로 태백 200입니다. 조금 의외죠. 그 천하의 200이 랭킹 3번째라니까. 이 순서를 정한 전국의 술꾼들한테도 나름의 기준은 있었겠죠. 그래서 200은 일단 건너뜁시다. 2위가 누구냐 하면은 시인 유희라는 인물입니다.
잘생겼고 말 잘하고 글 잘 쓰고 하나 부족함이 없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빼어남이 너무 많았을까요? 30살을 못 살고 죽었습니다. 29에 죽었죠.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닙니다. 5살 아래 되는 외삼촌이 흙가마로 눌러 압사시켜버려서 죽었습니다. 그 외삼촌 송지문이라는 이도 중국 문학사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시인입니다. 외삼촌이 왜 조카를 죽였느냐? 이것도 꽤나 문학적이죠. 유희의 시 중에 연년세세화 상사하고 세세연년인 부동이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해마다 젖던 꽃이 다시 피어나는데 그 꽃들은 서로가 흡사하지만 세월 따라 사람은 죽고 다시 또 태어나지만 그 사람과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네 하는 그런 시였죠. 외삼촌 송지문이가 이 19절을 보고는 너무 탐이 나가지고 조카 보고 나한테 양보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조카가 말을 듣지 않아서 화가 나서 그래서 압사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유희의 치주고원이라는 시가 있어요. 뜰에 술을 차려놓고 그런 제목입니다. 거기에 천일을 취하고 싶다. 즉 천일취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에 나오는 그 욕망처럼 그는 항상 취해 있었다고 그럽니다. 천일을 취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제2위 자리에 오른 것 같습니다. 1위가 누구냐? 생소하시겠지만은 왕적이라는 인물입니다. 왕적. 당나라 앞이 수나라였죠. 이 왕적은 수나라 말기에서부터 당나라 초기 시기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교행과 예의 이런 걸로 해서 수나라 왕조에서 벼슬도 살았어요. 지금의 수저우, 소주 지역의 한 고을에 사또로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건립되었을 적에 당 조정에서는 유화 정책으로 전 왕조에서 벼슬했던 이들을 초청해서 다시 벼슬을 주고 합니다. 이럴 때 다시 불려 나와 가지고 벼슬을 했던 인물이 바로 왕적인데 당나라 정부에서는 왕적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가지고 그가 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특별한 조건을 하나 제시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면 매일 술 한 마를 그냥 주겠다라고요. 왕적이 그 옵션에 크게 좋아하고는 일을 맡습니다. 하여 이후에 사람들은 이 왕적을 가리켜서 두주학사라고 불렀어요. 두주, 말술의 학사님이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왕적이 왜 랭킹 1위냐? 자, 3위 200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200은 두보가선 엄중 8성가의 주량이 간단히 나옵니다. 시에는 200은 한 말의 술을 마시면 100편의 시를 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말 주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 물론 이때 술은 오늘 같은 이 도수 높은 백주가 아니고 우리의 막걸리 같은 발효주들이었을 것입니다. 200이 스스로가 자기 주량에 대해서 쓴 부분도 있습니다. 즉 자기는 300잔을 마신다. 300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쓰는 언어 표현 중에 이 3자라는 것은 불확실한 숫자였어요. 꼭 300을 나타내는 숫자가 아니고 그냥 만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잔을 마셔도 300잔 이렇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일단 200을 한 말 주량으로 보고 왕적은 그러면 어느 정도냐? 5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나온 서적 중에 왕적을 평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성깔이 있고 오만하고 그리고 술은 5말을 능히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에 5말을 마시는 주선이다. 1위 자리에 당당히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쓴 기록 중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누구든 술을 차려놓고 부르면은 귀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찾아가며 가서는 꼭 취하고 취한 뒤에는 아무 데서나 잠을 자고 깨어나서는 또다시 마신다네. 이 정도면 타고난 술꾼이죠. 그죠? 이리저리에 능히 오를 만합니다. 왕적의 형도 벼슬살이를 했는데 결국 이 형제는 다른 신하의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쫓겨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왕적 스스로 자기의 묘지명을 쓰고는 분사, 화나서 죽어버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남긴 시 한 편을 소개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고 박모망의 사이욕 하이로다. 수수개 추색이요 산산유 낙휘구나. 목인구 독반하고 연마대 검기로구나. 상고무 상식하니 장가회 최미구나. 고향 땅 동고에서 먼 데를 바라보네. 어디든 의지할 곳 없어 여기저기 떠돈다네. 나무들은 온통 가을색이고 산봉우리들은 모두 노을빛에 젖었네. 목동은 소떼를 몰고 돌아오고 사냥 나갔던 이들은 말에다 새를 달고 돌아오네. 둘러보아도 아는 이 없으니 나는 긴 노래를 부르며 산속에 들어가 고사리나 뜯을 마음이라네.